그렇다면 만약 준비가 미흡한 경우 ISO 9001을 취득할 수 없느냐? 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ISO 9001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취득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몰라서 검색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ISO 9001 인증을 받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셔야 하는 점 먼저 안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ISO 9001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은 정말 다양하다.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업이 될 수도 있다. 즉, 산업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다를 것이다 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업의 규모도 매우 다양하다. 1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1000명이 넘는 기업도 있고 10,000명이 넘는 기업도 있고 혹은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범위도 제각각이다. 어떤 기업은 설계만 전문으로 행하는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입고부터 출고까지 모든 공정을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아예 모든 과정을 OEM 처리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위에 대전제를 두고 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려해야 되는 조건들을 먼저 알려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후의 상황은 특정한 조건에는 해당되나 다른 조건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간 끌지 말고 결론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제조업 기준, 최소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옆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준비해 주셔야 ISO 9001 인증을 취득 및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도 궁금하시죠? 서비스는 제조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표준인증센터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해당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셔야 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이 왜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는 컨설팅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돈 주고 자격만 겨우 갖춘 실력 없는 심사원분들이 저를 따라하면서 마치 본인들이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양 행세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심도 깊은 심사나 혹은 컨설팅으로 제가 계약 체결 후에 만족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해드린다는 점 약속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준비가 미흡한 경우 ISO 9001을 취득할 수 없느냐? 사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주세요. 그건 아니겠죠. 이미 많은 업체들이 ISO 9001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심사원의 역량과 관련이 있다고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최초 심사의 경우 현장 심사 시 심사원에게 부족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심사원이 그 발견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할 텐데 그 조치를 완료한다면 인증을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증이 거부되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있긴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 담당자분들은 산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기업표준인증센터에서 귀사의 조건 대비해서 인증을 어떻게 진행할지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품질 실무 담당자, 팀장, 인증기관에서도 상근심사원, 계약검토, 인증결정까지 모두 경험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성 있게 상담해 드릴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공학박사, 이학박사, 세무, 회계, 자금, 글쎄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저와 인증심사를 진행하신 고객분들 중 생각보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추가로 컨설팅을 요청하셔서 교육이든 시스템 수립의 일부이든 혹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재수립이든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렸었고요. 당연히 저는 일부 기간 동안은 심사원으로서 해당 기업을 평가하지 못하고 컨설턴트로서만 해당 기간 동안 방문 드리게 되는데요. 일정 시점 이후에는 다시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만약 여러분이 심사를 받고 있는데 심사원이 잘 몰라요. 실력이 없음을 보입니다. 자금대출 관련 업종이거나 세무행정을 다루시는 자격만 있는 심사원이라고 가정해보세요. 무늬만 심사원, 무늬만 심사원이 딱 정확하겠죠. 무늬만 심사원에게 추가로 돈을 주고 컨설팅을 신청할까요? 혹은 추가로 돈을 주고 시스템을 수립해달라고 요청을 할까요? 두 번째, 만약에 심사원이 규격에 대해서 잘 알고 심사를 잘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권위적이고 나 어디에 있을 거니까 나 태우러 와 라고 픽업 심부름을 시키고 혹은 커피 좀 타오세요 라고 커피 심부름 시키고
그리고 점심은 좀 비싼 거 사주시죠? 라고 이렇게 업체로부터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심사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추가로 그 심사원에게 컨설팅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이미 많은 고객 후기에서 검증된 그리고 유튜브에서 검증된 컨설턴트 및 심사원은 기업표준인증센터에 있습니다. 다른 심사원이나 컨설턴트를 경험해 보신 후 연락 주시면 더 좋습니다. 확실히 체감되겠지요. 하지만 돈 낭비가 싫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돈을 쓸 때 합리적으로 써야죠. 견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견적 당연히 하셔야죠. 단순히 금액만 놓고 견적을 비교할 경우에 어떤 업체가 우수한지 알지 못합니다. 사전 미팅도 해보고 실제로 경험을 해본다면 금액 대비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많이 비교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저보다 더 강의를 쉽고 재미있게 하는 컨설턴트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혹시나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강제로 제 영상을 모두 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항상 자신 있는 대한민국 탑 인증 및 컨설팅 전문 기업 기업표준인증센터 문광수 대표였습니다. ISO 인증심사 및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많이 비교해 보신 후 상담 및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번창하세요.